확인하셨죠? 이번 시간에는 전시관 투시도법에 이어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형 원리는 사물의 입체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투시도법은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는 거리에 따른 사물의 크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시점의 이해는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는 사물의 모양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시와 마찬가지로 역시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봐오던 그런 당연한 현상들이거든요. 위아래가 실제는 같은 모양이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각의 차이로 위아래 모양은 달라 보이게 되죠. 자, 이 원기둥 윗면을 보시죠. 이 윗면은 실제 이렇게 동그랗지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 보이죠. 이것이 오늘 시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몸을 낮춰 볼수록 점점 납작한 타원 모양으로 보이고 몸을 세워 내려 볼수록 동그란 정원의 모양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걸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사실을 종종 잊는다는 것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한 얘기로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셨을 것도 같은데요. 위아래 두 원의 모양이 다르게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위쪽의 원보다 아래의 원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보니까 위쪽의 원보다 좀 더 동그란 원 모양으로 그려져야 하는 것이죠. 또 전에 배운 투시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좁아지게 그려져야 하겠죠. 그런데도 학생들이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 투시와 시점과 같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배웠던 원기둥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정보들에만 매달려 그리기 때문인데요. 정말 이것만으로 원기둥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는 없죠. 이 원기둥을 자연스럽게 그려내려면 이렇게 실제 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또한 잘 반영해 그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투시와 시점의 이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냥 주변에서 자주 봐오며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죠. 따라서 대상을 더욱 자연스럽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정보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끄집어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지금까지 매 강의마다 빠뜨리지 않고 얘기했었죠. 언제나 그리고자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느껴보라. 잘 생각하고 느껴보는 그리고자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느껴보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입니다. 특히 이 느껴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 무의식적으로 아는 정보까지도 그림에 끌어들이죠. 정말 이 과정을 소홀히 한 채 그 어떤 그림이든 제대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이 시점에 대해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의 단면의 모양은 눈높이에 따라 달라 보인다는 지금까지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두 원기둥을 보시죠. 위아래 두 원의 모양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날 때도 있고 이렇게 비슷해 보일 때도 있는데요. 도대체 어떨 때 이렇게 위아래 모양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또 어떨 때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시점에 의해서 이 대상의 모양은 바라보는 각의 차이로 모양이 달라 보인다 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위아래를 바라보는 각이 커지면 모양의 차이가 크게 나고 각이 작아지면 그 차이가 작게 나타나겠죠. 그럼 어떨 때 위아래 각의 차이가 커지고 어떨 때 작아질까요? 자, 다시 보시죠. 확인하셨죠? 네, 이렇게 사물을 가까이서 보면
바라보는 위아래의 각이 커지죠. 각이 커지면 이렇게 사물의 위아래의 모양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멀리서 보면 위아래 각이 작아져 모양이 비슷해지죠. 이것이 오늘 시점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이 얘기는 전 시간 배운 투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물이 관찰자로부터 가까우면 투시의 적용치가 크게, 반대로 멀면 투시의 적용치가 약해진다는 것이었죠. 이 시점에 따른 모양의 차이도 투시의 적용치와 마찬가지로 이 거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제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투시와 시점에 대해 뭔가 좀 알아뒀으면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줘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원리들이 머리로 잘 이해가 됐다고 해서 사물이 원하는 대로 술술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된 정보만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정말 그림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가슴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걸 아직 모른다면 그 많은 이론들, 그 멋들어진 기술들 다 쓸모없습니다. 아직 그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먼저 시간과 공을 들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시점에 대해 실제 그리기를 통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원기둥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제시된 조건에 맞춰 그리시면 됩니다. 비록 간단한 그리기지만 정말 시점의 이해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미술교육TV JNJ